이 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위험하다 저거. 저 위험하다라는 의미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 거다. 그래서 막으면 안 된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거다. 중국이 긴장할 정도로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거죠. 중국이 태도를 바꾼다고 한다면 일단 홍콩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상하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트럼프 정부 기간 동안 미국채로 인해 미국이 현재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건가요? 네, 이게 굉장히 롱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가였잖아요. 단지 승전국가가 아니라 산업시설을 전부 가지고 승전을 했습니다. 미국한테 도전장을 내밀 만한 나라들이 그 당시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정도였는데 다 망했습니다. 다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혼자 이제 세계를 경영해야 되는데 미국이 제국주의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제국주의로 안 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국주의로 안 가고 다자주의라는 그런 틀 안에서 세계를 복원하고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미국의 통치 수단 혹은 통치라고 하면 좀 너무 일방적이라면 미국이 세계를 경영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달러였죠. 그게 19세기의 영국의 파운드하고 20세기의 미국의 달러하고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9세기만 해도 영국의 파운드는 영국이 아무리 세계 제국이라 하더라도 파운드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의 신뢰를 의식해야 됐고요. 왜냐하면 파운드하고 금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파운드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제 그냥 아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금을 의식하지 않고도 달러 신뢰만 가지고도 세계 통화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굉장한 그 독특함인데, 미국 시대의 독특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라는 말 속에는 이제 음모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미국은 종이에다가 특별한 인쇄물을 찍어갖고, 석유나 반도체나 자동차 마음대로 산다라는 또 시작을 해갖고, 미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달러 헤게모니를 갖고 있으니까라는 데까지.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11년 전에 발견하고 주변 지인들한테 제 책을 돌리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미래를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을 미국이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조금 갖고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 본인들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막히냐면 미국이 달러 때문에 비트코인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르게 알고 있는가라는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다르게 알고 있는 거냐면 미국이 달러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사람들은 미국이 달러 때문에 좋을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달러 때문에 힘듭니다. 그 달러 때문에 힘든 이유가 달러 기축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한국은행이 원화를 찍어갖고 헬기로 살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채에다 기록하면서 상업은행한테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이 세계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서 하늘에서 뿌리는 게 아니라 외국의 물건을 사면서 부채 형태로다 연준의 부채 형태로다가 뿌리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이 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자산을 살 수 있는 청구권으로 형태란 말이죠. 그렇게 달러를 유동성 공급해주지 않으면 달러 기축 시스템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달러보다 더 건전한 통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지금은 아니지만 한 2, 30년 동안 엔화가 달러보다 훨씬 더 믿음을 줬죠. 근데 왜 엔화는 기축이 아니고 스위스 프랑은 기축이 아니냐면 질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 나라가 세계한테 주는 영향보다 세계로부터 그 나라들이 받는 영향이 훨씬 큰 거죠. 근데 미국은 세계로부터 받는 영향이 있지만 미국이 세계로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둘이 비까비까 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필요하면 어떨 수 있는 나라냐면 세계로부터 영향을 이렇게 단절시킬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신뢰를 얻는 건데 이 달러를 공급하는 과정에 무역 적자가 누적되니까 미국이 골병이 든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렇게 뛰어난 전문 지식이 없어도 그냥 가족을 건사하면서 꾸준하게 그냥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철강 공장,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이런 공장들이 다 공동화돼서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는 예전에 뭐 GM 본사도 있었고 자동차들의 그 수도였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 호텔이 버려지고 이래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타임즈를 봤는데 그냥 호텔이 전부 다 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랜드 피아노 자체를 가져다가 그걸 이삿짐에 싣고 가져갈 사람조차 없어가지고 그냥 그랜드 피아노가 썩고 있는 거야. 그 도시 자체가 그냥 텅 비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해갖고 미국의 그 산업 기반이 무너지니까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가족을 건사하던 남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이혼율이 급증하고 이 남자들이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 된다거나 약물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들도 학교를 자퇴하고 이런 악순환 속에 빠진 겁니다. 이게 백인이 아니라 히스패닉이 아니라 이게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아니라 백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분노한 백인들. 이 백인들의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지금 트럼프의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 제이디 벤스의 그 힐빌리의 노래를 보면 제가 지금 설명한 그 과정이 그 개인사로 쭉 나오거든요. 잘 나갔던 뭐 그래도 활기가 있었던 공장이 알루미늄 공장이 있었으니까 활기가 있던 도시가 그 알루미늄 공장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활기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약물 중독자와 술주정뱅이의 거리가 되는지가 생생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들을 하나로 묶는 목소리가 없었죠. 그 목소리가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2016년도에 내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다. I'm your voice라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역시 한 번 하고 이제 또 반작용 때문에 굉장한 그 역풍을 맞아가지고 단임으로 끝났지만 또 4년 동안 이렇게 더 거대해져가지고 다시 나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현상은 달러랑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달러는 곧 국제 질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제 지인들한테 제 책을 주고 비트코인 사라고 했을 때 야 미국이 그 비트코인 용납하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한 건 달러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뭐 끝나간다는 의미는 뭐 달러의 종말을 만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달러로 만들었던 그 질서가 끝나가고 달러가 다시 회복되려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미국이나 달러를 무소불위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책을 쓴 게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 이정학이라는 책이고 그걸 증보해갖고 다시 트럼프의 재선을 기념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재선을 기회로 다시 증보한 책이 바로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입니다. 그 책을 읽으신 독자들은 아시겠지만 억지로 비트코인하고 달러하고 트럼프를 묶은 게 아니고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의 남은 3년 반 동안을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확실히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려야만 되는 미션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사실 낙관적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제조업이 되살리려면 미국의 이민자 노동자들이 많아야 돼요. 미국의 기존의 노동자들은 이미 임금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한 제조업으로 다시 돌아오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반이민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생각은 이미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만으로도 제조업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건데 돌릴 수 있어요. 근데 그들한테 그 맞는 임금을 주기도 어렵고 한국이나 대만의 반도체 공장에서는 그 정도 임금을 주면 엄청나게 깨끗하고 자기관리가 되는 근로자를 구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그런 임금을 주면 자기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나 이런 거는 자기관리가 안 되면 품질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한때 이런 게 있었어요. 포드 자동차에서 태엽을 했었는데 그 어느 연도에 태엽 때 생산된 자동차는 사지 말아라는 게 이제 업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폐업을 하면서 담배를 핀 거예요, 노동자들이. 그래가지고 막 그 공장 안에서 막 이렇게 페인트도 있고 시트도 있는데 막 담배 물고 막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담배째가 해가 시트에 구멍 뚱뚱 뚫리고 막 이런 것들이 찾아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 노조 요구 사항이 돼갖고 만연했다는 거예요. 미국 자동차 공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지 관세만 올린다고 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벤센트도 중국의 관세를 때린다고 해서 중국의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오진 않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취지의 말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어떤 정책들은 계속 필 겁니다. 그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인데요. 정치가들은 그게 된다고 해서 떠드는 게 아니라 그때 떠드는 것 자체가 어떤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트럼프 정책이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라는 따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고 막 중국은 길들이고 우방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고 니네 안 보면 니네가 책임져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근로대중한테
실제로 일자리로 돌아올지는 저도 약간 퀘션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미국이 지금 질환을 앓으면서 내전 가까이 사회가 분열됐다가 일단은 지금 승자는 트럼프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드라이브가 트럼프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고방식도 지배할 거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걸 가지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미국의 중산층을 살리느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것이 결국은 지금 트럼피즘의 그 정책인데 질문은 이제 결국 미국 국채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래서 다시 미국인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뭔가 경기도 진작하고 뭔가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먹히는 거 재정 정책을 펴야 되거든요. 예. 재정 정책을 피면 먹혀요. 뭐 정부가 막 돈 써가면서 막 건설하고 뭐 그거 당장 먹히잖아요. 우리 어느 나라나 다 먹힙니다. 정부가 막 대단히 공사해버리고 그러면 정부 빚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팔아야 되는데 이미 많이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 팔아야 돼요. 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 부채 문제는 모든 현인들이 다 경고하고 있잖아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뭐 기존의 패권 국가하고 다르게 미국만의 어떤 그런 예외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이 대항해 시대 이후에 뭐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까지 오는 이 와중에 있었던 패턴들에서 지금 다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빚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패권이 사그러지는 분위기인데 그걸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전에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경쟁하는 그런 제국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에 경쟁하는 제국을 뭐 중국은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조금만 더 공부해보면 그 왜 아닌지를 아는데 중국은 이 미국이 만든 시스템의 전복자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거를 대체하는 대체자로서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갈 건데 끌어가려면 미국이 국채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는 우리의 문제예요. 미국의 재무장관이 유럽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달러는 우리들의 돈이지만 니네 문제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의장을 나갔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지만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재무장관들이 기분 나쁘지만 맞는 말이 되거든요. 미국 국채는 미국의 국채지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채의 관계를 설명해 주신다면? 2024년도 7월에 폴 라이언 전 하원 의장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합니다. 그 기고는 누구를 인용한 거냐면 선물거래위원회 전 미국 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의 글을 인용한 건데요. 이 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위험하다 저 위험하다라는 의미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 거다. 저게 역외금융처럼 커질 거다. 그러니까 역외금융이라고 하면 국가들의 통제 바깥에 있는 거대한 돈 문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유로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로달러처럼 커질 거다라는 말을 폴 라이언이 인용하면서 이번엔 반대 입장에서 그래서 막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거다.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채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게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의 아젠다가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저를 비롯한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막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뒤에는 미국의 국채가 있고 미국의 국채는 미국의 부채 문제이기도 하니까 결국은 거시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잘 얘기를 안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부채 문제의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과 크립토를 워낙에 싫어하는 거시경제학자들은 미국 행정부가 달러 문제, 부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도 놀랍게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약간 그건 이제 인지 오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그 미국 부채에 완전하진 않지만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해결책의 하나로 보고 있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해지면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만이 아니라 미국의 제도권이 비트코인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ETF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걸 봤을 때 기관들이 여태까지 투자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미국이 제도화하면서 미국에 많은 비트코인이 모이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죠.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10만 달러로 끌어올린 중국발 뉴스도 따지고 보면 이거 비트코인이 전부 미국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중국의 어떤 일각의 발언을 성급한 사람들이 이 중국 정부가 태도를 바꿀 거라고 확장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희 추론이에요. 그런 생각도 있고,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은 우리 중국에게 치명적이야. 그거 금융 자유화 해갖고 우리 금융 통제를 완전히 박살내, 막아야 돼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중국이 긴장할 정도로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중국은 외통수에 몰립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인들이 워낙에 좋아하거든요. 이런 투자를.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비트코인에 입문할 때만 해도 중국인들이 만든 거래소에서 중국인들이 주로 거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걸 그냥 손가락 빨면서 보고 있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 카나다, 미국에 있는 친척, 인맥 동원해서 사고 있을 겁니다. 혹은 또 중국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을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중국은 막 비트코인 열병을 앓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미국은 워낙에 자본 자유화를 원하는 나라고 자본 자유화가 미국한테 주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뭐 거기 목록 중에 비트코인 하나 올린 거죠. 미국의 엘리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비트코인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도 아닌데 뭐 그 why not 하는 거죠. 금 같네 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 알트코인의 가능성까지 보시나요? 그렇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블록체인인데 그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기반이 아니라 보통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을 포함해갖고 이제 트랜지션 수수료가 싼 걸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 플랫폼들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모든 게 다 전자화되는 거 아닙니까?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이 되면 그러면 이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기축통화가 필요한데 결국 메타버스의 기축통화는 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달러를 기반으로 해갖고 여러 크립토가 거래가 될 거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은행을 통해 갖고 코빗은 신한은행만 해. 그 다음에 국민은행은 빗썸만 해. 뭐 K뱅크는 뭐 업비트만 해. 이런 식으로 은행을 이렇게 통제해갖고 크립토를 통제하게 발상 자체가 전 시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오면 은행망을 전혀 통하지 않고 이제 이더리움을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게 이거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나라한테도. 이거를 은행을 통해서 거래소를 통제해갖고 허가를 한다. 이거에 영향을 받은 분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이거 외국 거래소에 보내거나 메타버스에 올려갖고 NFT로 바꾸고 이런 거를 정말 할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과감하게 풀어갖고 은행들이 막 서로 막 이렇게 거래소를 유치하려고 과감하게 이렇게 풀어야 국민들이 이 거래소 나오면 편하니까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갖고 외국 거래소 보내갖고 NFT에서 사고 이런 지능이 떨어지죠. 그러면 세금도 매길 수 있고 다 보이고 트랜지션도 오히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우리는 어설프게 이렇게 규제를 해갖고 안 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만 하는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은 막 수시로 옮겨 다녀요. 지능이 높은 거죠. 만약 미국 적자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달러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달러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결국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건데요.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아닌 나라가 달러를 쓰는 걸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미국의 헤게모니는 각 국가의 로컬 통화에 대해서 주권을 인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각 국가들이 필요할 때마다 보호주를 한다거나 필요할 때마다 자기네들이 환율 조작을 하는 것을 미국이 눈 감아준 적이 참 많아요. 물론 뭐 미국의 일각에서는 환율 조작국에 올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야 니네 달러 써 이렇게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너희 달러 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나라가 달러를 써버리는 거기 때문에 환율 조작할 게 없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는 앞으로는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상력을 좀 확장해갖고 베네수엘라하고 터키하고 짐바브웨에서도 비트코인이 쓸모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바로 되거든요. 내가 짐바브웨에서 아주 유능한 프로그래머를 해서 외국인들한테 내 코딩을 팔고 있는데 돈을 달러로 받으면 페이팔로 받으면 그 달러가 짐바브웨 중앙은행에서 암시장 환율과는 전혀 무관하게 얼척없는 착취적인 환율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일을 안 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이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받으면 내가 그 환율로 착취를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 외국과 뭔가 무역을 한다거나 자신의 용역을 팔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중국의 입장이 바뀔 수 있는 뉴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는 중국이 갑자기 바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뉴스가 나온 날 대학원 수업이 있어 대학원생들하고 토론을 했었는데요. 저 빼고는 전부 중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겠냐라고 낙관적으로 그 소식통의 뉴스처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중국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트럼프의 말이 아니라 트럼피즘이라는 구조가 있듯이 중국도 중국의 행동이 저런 건 구조 때문입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안으로는 50여 개의 민족을 하나로 묶어야 돼요. 50여 개의 민족이라는 게 민족의 구성원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는데 땅들이 엄청 넓어요. 중국이 몽고인은 얼마 안 되는데 중국 안에 있는 그 내몽고죠. 내몽고 엄청 넓고요. 중국 인구 중에 티베트이 별로 안 되는데 티베트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장난이 아니고요. 신장 이구르인들 별로 없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만주 빼고 티베트 빼고 만주는 옛날 청나라 만주 빼고 이 족이 다릅니다. 만주족 빼고 조선족 빼고 티베트에 티베트 빼고 신장 이구르 빼고 내몽고 빼면요 그 삼국지의 무대가 나오거든요. 별로 안 커요.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의 3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들어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중국이. 그래서 이들을 통합하려면 결국은 중국은 철권 통치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연성 통치로 가버리면 사회가 분열돼요. 이미 그걸 오랫동안 겪었었고. 그래서 중국인들 머릿속에는 그 DNA가 있어요. 우리는 정부가 약하면 분열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군벌들이 바로하고 막 이런 거가 되니까 시진핑이 좀 과도한 면이 있어 보이지만 철권 통치를 중국의 인민이라고 부를게요. 중국에서 인민이니까 중국의 인민들이 허용하는 이유는 통일성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철권 통치는 필연적으로 통제적이기 때문에 이게 외국과의 여러 가지를 국가가 허가를 하고 나가라 마라. 우리도 옛날에 여행이 자유화 안 됐잖아. 마찬가지로 돈 보내라 마라 다 통제하는 것이 철권 통치의 어떤 그런 본질인데 달러 스테이블코인하고 비트코인 이거 다 무력화시키거든요. 그거를 중국이 먼저 앞장서서 연다?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굉장히 나라가 크다 보니까 등소평 시절에 했던 정책이 있죠. 중국 안을 여러 개를 쪼개갖고 일부에서만 자유화를 해주는 거예요. 일부에서만. 그래도 일부에서만 자유화를 해줘도 이게 중국 전역으로 확산이 안 된다. 중국이 워낙 넓으니까. 시골에서 이 자유화된 도시로 가긴 하겠지만 그것도 되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역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아마 비트코인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에서 중국이 태도를 바꾼다고 한다면 일단 홍콩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상하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옛날에 등소평이 썼던 방식대로 해안가의 일부 도시에서는 알아서 해라. 그건 니네가 뭐 거기서 뭐 채굴을 하든지 비트코인 거래소를 하든지 그거를 뭐 내가 뭐라고 안 할게. 그 대신 이제 이거를 갖고 내륙으로 들어간다?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중국은 패권 전쟁에서 밀리는 걸까요? 뭐 크립토 때문에 뭐 이렇게 결정적이지는 않죠. 패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패권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패권 경쟁이라고도 하지만 그게 뭐 패권이라고 자체가 정의가 잘 안 되고요. 중국이 지금 미국처럼 전 세계의 질서의 결정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는 거고요. 중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자기 존재감을 이제 확장하려고 하니까 미국하고 태평양을 반분하는 게 중국의 로망입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에 일본 제국주의가 했던 로망이기도 해요. 하와이를 기점으로 해갖고 이쪽은 일본 바다, 저쪽은 미국 바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태평양이 엄청 넓으니까요. 중국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지금은 그렇게 얘기했다가 미국한테 얻어맞으니까 이제 자기 주변 뭐 남중국해라든가 이런 데 위주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괌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뭐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했던 것처럼 5대양 6대주에 뭐 항공모함 보내갖고 막 이런 생각 자체는 없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의 그 위안화 야욕도 야심도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돼요. 중국이 진짜로 미국의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를 하고 싶다? 그건 아니고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수출해야 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감내하고 제조업 공동화를 할 생각이 없고 다만 이런 건 있는 거죠. 미국 달러를 썼더니 미국이 필요할 때마다 규제를 하네? 러시아를 봤더니 러시아 뭐 푸틴 요트 막 그 동결되고 오리가르크들 막 자산들 막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위안화를 결제하든가 아니면 금을 쓰든가 아니면 비트코인 혹은 뭐 제3의 뭐 자기네들이 만든 뭔가 결제 도구 이거 가지고 브릭스에서 해볼까 뭐 이런 정도 반응을 하는 거죠. 미국의 어떤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잘 못하고 있어요. 합의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사람들이 달러처럼 위안화를 비축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이게 패권 전쟁에서 크립토가 결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이 워싱턴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갖고 중국의 힘을 빼는 데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지금 패권 경쟁이 아니라 지금 중국의 체제를 이완시키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중국인들의 교육받은 중국인들이 막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다 사면 위안화가 이제 안 쓰이는 거죠.
이런 해안가나 이런 데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회복하는 5월에 신사임당 구독자님들을 찾아뵐 수 있어서 기쁘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물론 중국 발망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관세나 여러 가지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회복되고 있는 거니까 추이를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12만 달러가 넘어간다 할지라도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또 이렇게 기관들이나 중국은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이제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면밀하게 관찰하시되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사겠다고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